그리고 조국 신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조국 신당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뭐 천호선, 용해인, 조국 같이 이제 콘서트를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함의하는 게 거기다 이제 사회를 또 조국이 봤어요. 그게 함의하는 게 뭔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조국 신당은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처음부터 정책적인 면, 가치적인 면을 지금 추구하면서 나왔단 말이지. 이거는 이준석 신당이랄지 이낙연 신당이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공학적인 면, 권력투쟁적인 면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과 포지셔닝이 될까? 그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일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조국 신당의 단독적인 이렇게 정당 형태가 아니라 용해인 의원이라던가 뭐 전직 뭐 여러 가지 계열 의원들에게 같이 흡수하는 본인이 거기 참여하는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는 저 당은 오히려 완전히 다른 당이 아니라 범민주당으로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그쪽 사회만 본 게 아니라요. 일부 민주당 예비 후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의 출판 기념회에 뭐 축사를 보낸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맞아. 그게 지금 이게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 만약 조국 전 장관이 나왔는데 마이너스라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뭐 북콘서트를 가거나 지방 행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의 대다수가 또 민주당 지지층하고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국 신당이라는 독자적 형태이든 범민주 개혁 세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신당의 한 멤버로 들어가든 제가 보기에 지지층은 이게 범민주당 세력이지만 뭐 어쨌든 한번 기대 볼 만하다. 이런 지금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이게 천하용인을 중심으로 한 그 당을 바라보는 보수권의 심정하고 좀 다른 포지셔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택수 대표님. 요즘 선거에서 주요 이제 전략은 사실 이제 언더독 효과에 기댄 캠페인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이나 뭐 큰 사거리에서 이제 이 보드 들고 90도 인사를 한 겨울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언더독 효과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그 선거 트랄로피테쿠스, 선거가 다가오면 네 발로 이제 기어다니다가 선거 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하고 선거를 합친 말인데, 아무튼 선거 때 되면 이제 굽신굽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독 효과가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참 할 때는 국민들이 이제 몰랐다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너무 과도했다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측은지심에 의한 어떤 돕고자 하는 그러니까 표심이 이게 돈줄 내자라는 것처럼 이제 표줄 내자 뭐 이런 아마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보다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가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비이클로서의 역할을 지금으로서는 훨씬 가능성이 크고 그 그릇도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국 신당이 만약에 당을 만들면 저는 이준석 신당보다는 더 파괴력이 좀 있을 것 같고 민주당하고 또 협력하면서 또 이제 뭐 지금 다당제로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법의 취지 이런 거하고도 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이 이제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어지면은 이준석 신당보다는 더 조금 큰 비이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호남 민심이 지금 말씀하신 언더독이랄지 소수자, 약자 그러나 좀 측은지심이 가는 쪽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신당보다는 아마 조국 신당이 호남 사람들의 민심을 훨씬 더 사로잡을 가능성 혹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남 민심은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소수에 대한 그렇죠. 관심과 또 뭐 동정 그리고 실제 표를 주는 그런 선거의 역사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보다는 조국 신당에 표를 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호남 출신들이 또 수도권에 뭐 충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좀 큰 그런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보다는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과정이나 어떤 실제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 실제 만약에 여러 가지 뭐 개혁 성향의 인물들끼리 당을 만든다면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아무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막 대표를 안 맡더라도 그렇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아무튼 조국 신당의 색채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은 가져갈 수 있는 신당이라고 봅니다. 호남 지역에서 오히려 이낙연 신당에 대한 그런 뭐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론조사상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확인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 그렇게 좋지 예.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뭐 조국 신당이냐 또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소득당 그룹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용해인 의원 중심으로 해서 요 그룹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참여하는 거냐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이잖아요. 조금 더 개혁적으로 보이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그룹과 관련돼서는 결국 이제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언론 표현으로는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느냐에 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거제도가 연동형이 유지가 되고 민주당이 만약에 위성정당 창당이라든가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 만든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기본소득당 그룹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요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겠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참여를 하면 이게 민주당의 우호 정당으로 비춰질 건데 제3지대의 어떤 정당 여기에 속하는 정당 그룹이라기보다는 민주당 우호 정당으로 비칠 건데 그런데 예를 들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같은 관계에 이제 정당이 있는 상태에서는 요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찍고 그 다음에 비례에서는 내가 만약에 뭐 요 기본소득당 그룹을 찍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요 숫자가 좀 줄어들 거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의 상당수는 더불어시민당 찍어야겠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럼 요 영향이 좀 줄어들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민주당이 뭐 그게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고 알아서들 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찍으세요라고 하면 상당히 파괴력이 큰 정당이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연동형으로 유지가 안 되고 최근에 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제3지대 신당에 속하는 그러한 정당들이 창당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런 분야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민주당에 어쨌든 좀 가까운 정당으로 이렇게 판별될 확률이 높아서 그거에 따라서 좀 성적이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요 조국 전 장관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당이 갖고 가는 성적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것으로 아마 요 민주당 내 전략가들은 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주제가 그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걸 텐데 이 야당 욕을 아까 엄청나게 많이 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격 축구 해야 되니까 세 골 네 골을 먹혀도. 근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식으로 등판을 하게 되면은 그 수많은 이제 그 비판 이 사례 중에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치는 선거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가늠을 해볼 텐데 뭐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득이냐 실이냐를 뭐 이게 다른 정당에서의 일어난 일을 갖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게 좀 계산이 복잡하게 되겠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호남에서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소통하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 당적인 출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당적 가지고 있으면서 조국 전 장관하고 교류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뭐 총리도 하시고 예전에 도지사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고 전임 정부의 혜택을 다 누린 인물이다. 약간 이런 게 있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나쁜 줄 아는데 보니까 너무 많은 피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아서 측은지심, 동정론이 이 감성적 요소가 너무 강한 면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조국 전 장관을 잘 키우면 야당의 굉장히 야권의 중요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도 일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호남에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 취재를 하니까 수도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호남이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꼭 당 형태는 안 갖추고 굉장히 좀 기대를 받을 수도 있다,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